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나 자신의 모습에서도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 다들 있으시죠? 사실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정작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타인의 마음까지 잘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심리학과 함께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님들을 위해 매주 주머니 속에 넣어둔 심리학 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꺼내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꺼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심리학 관련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방송 주머니 속 심리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화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가 괜히 더 설레고 행복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고 여러분 중 이 방송을 기다리신 분이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4월이 다 되었네요. 길마다 예쁜 개나리와 민들레, 벚꽃이 가득 피어나고 있어요. 3월에는 낮에도 조금 쌀쌀해서 아직 봄이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간에 딱 접어들자마자 이렇게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네요.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창밖을 내다보면 거리에 벚꽃이 딱 보이거든요.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밀린 강의를 생각하며 꾹 참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벚꽃이 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해요. 여러분,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죠. 꽃이 펴서 설레는 마음을 꾹꾹 참아가며 중간고사 레포트를 작성하고 시험 대비를 할 생각하니 벌써 눈앞이 아득해지네요. 저 작년 시험에서 생각보다 못한 결과가 나와서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작년 시험 결과가 어떻든 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학기의 첫 시험을 잘 치릅시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 구정문과 교내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중 특히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데이트하는 부러운 커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부러워서 그런가 커플들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분명 날씨는 완연한 봄인데 왠지 모르게 옆구리가 패일 것 같이 시려웠던 저번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학우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심리학 관련 꿀팁과 제 진심이 담은 조언까지 모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심리학 주머니를 같이 열 준비가 되셨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같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주머니 속 심리학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연애 관련된 서적이 쫙 깔려있잖아요. 자존감을 올려주는 도서라든지 남녀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담은 책이라든지 자신의 연애를 재밌게 또는 아련하게 풀어놓은 책 말이에요. 하지만 그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책은 바로 연애심리학 책이죠.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때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거구나. 내가 이때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심리학 효과는 바로 흔들다리 효과와 자의가르니 효과입니다. 흔들다리 효과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의가르니 효과는 조금 생소하죠.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흔들다리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 흔들다리 효과는 말 그대로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만난 이성에 대한 호감도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다리 위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높아진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흔들다리에서 이성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아진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 효과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리가 흔들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론은 확실하게 증명된 이론이랍니다. 대표적인 실험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1974년 사회심리학자 도널드 더튼과 아서 아론이 이 흔들다리 효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연구진들은 남성들이 단단한 다리와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게 했는데요. 이 중간에 여성이 남성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며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전화하라고 한 후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다리를 건넌 후에 남성들의 반응 차이를 확인했는데요. 이에 흔들다리를 건넌 남성의 50%가 여성에게 설문조사를 핑계로 전화한 반면 단단한 다리를 건넌 사람은 12.5%만이 전화를 했습니다. 흔들다리에서 만났다고 더 많은 문의사항이 생기는 것은 아닐 테니 조사원에게 관심이 생겨 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과에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드레날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포나 스릴 넘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은 사랑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설레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때에도 분비된다고 해요. 즉, 흔들다리를 건넌 사람들은 긴장과 흥분으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으로 인해 조사원에 대한 감정을 강한 호감이나 사랑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나타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등의 신체적 변화를 호감으로 쉽게 착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성이랑 썸을 탈 때 공포 영화를 보러 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랍니다. 불쑥 튀어나오는 귀신의 심장이 쿵쾅거릴 때 옆에 있는 이성과 눈을 마주치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용기 내서 영화관으로 데이트 신청하는 거 어떠세요? 대신 이런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급하게 시작한 연애는 그만큼 쉽게 실패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보장된 썸의 상대에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은 1시 32분.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 숨어있는 복잡 미묘한 심리를 늘 알쏭달쏭 궁금했던 내 마음까지 알 수 있는 방송 주머니 속 심리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흔들다리 효과와 자이가르닉 효과에 대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 효과는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단어만 어렵지 정말 쉬운 효과랍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마치지 못한 일을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효과는 러시아의 한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에 의해 발견된 이론입니다. 레스토랑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던 자이가르닉은 웨이터들이 어떻게 수많은 주문을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전달하는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이가르닉은 계산을 마친 후 웨이터에게 자신이 주문한 메뉴가 무엇인지 기억하냐고 물었대요. 그런데 웨이터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주문을 전달 완료한 후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주문량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정답은 바로 주문 처리 전, 즉 일을 완료하기 전에는 주문 내용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주문이 끝나면 그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가? 싶으시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를 보면 항상 중요한 부분에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이 드라마가 노리는 것도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드라마가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 끝나버리니까 미완결된 드라마를 완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시청자의 머릿속에 주입해 다음 회차의 시청률을 상승시키려는 의도인 거죠.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니 더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어떻게 이성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밀당입니다. 연인 사이를 더 긴장감 있게 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계속 곱씹어보게 되는 행동이 밀당이잖아요. 데이트를 하는 것도 너무 오래 같이 있는 것보다 적당한 시간에 만남을 딱 끊어주는 거죠. 아, 너랑 더 있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우리 나중에 만나서 더 많이 놀자.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는 데이트를 완결시키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면서 나중에라도 꼭 이 데이트를 마무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죠. 물론 좋아하는 상대방을 애태우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적당한 밀당은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는 터무니없는 밀당 말고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귀엽게 자이가르닉 효과를 통해 설레는 긴장감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약간 아쉬워서 쉬어가는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이 재밌게 즐길 수 있게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해볼 심리 테스트는 바로 연애 성격 테스트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연애를 교과목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과목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국어. 두 번째, 수학. 세 번째, 사회. 마지막으로 과학. 노래가 끝날 때까지 천천히 골라주세요. 잠시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애 심리 테스트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틀린 부분도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 맹신하지 말 것, 꼭 유의해주세요. 먼저 국어를 고르신 분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연애 고수에 가깝다고 합니다. 국어는 표현력이 발달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로맨티스트 같은 분들이 많이 고른다고 하네요. 하긴 국어라는 과목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문학적인, 감성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해요. 두 번째로 수학을 고르신 분입니다. 연애에 있어 약간은 계산적인 타입이라고 해요. 잘잘못과 실리를 따지고 이치를 따져서 자칫 상대방의 기분과 다른 판단으로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수학을 고르신 분들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데 연애는 사랑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니 조금 더 감정에 솔직해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세 번째로 사회를 고르신 분들입니다. 현재 상황보다 과거의 사건에 연연하는 타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현재의 연인이 있지만 그 연인과 과거의 연인을 비교하는 성향이 좀 있다고 하네요. 과거보다는 현재의 연인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예쁜 연애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과학을 고르신 분들입니다. 흥미와 관심사가 같아야 오랜 기간을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해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호불호가 강한 타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자극적인 연애도 좋지만 안정적인 연애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올바른 연애관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목을 고르셨나요? 저는 사회를 골랐는데요. 제가 고치고 싶은 버릇 중 하나거든요. 현 애인이 전 애인과 너무 다르면 당황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적응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지금은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역시 심리학 테스트는 언제 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주머니 속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흔들다리 효과와 자이가르닉 효과, 그리고 교과목으로 알아보는 나의 연애관의 특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를 잘 기억해 두시다가 썸을 타는 상대와 조금은 색다른, 더 두근거리는 데이트를 하고 싶다거나 현재 커플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릴 귀여운 밀당 효과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이 효과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제가 말한 밀당은 어떤 방법이든지 먼저 사랑하는 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꺼낸 심리학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 곡은 오늘 이 밀당 효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세븐틴의 어쩌나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현주, 연출의 도은서, 모니터의 조수민, 제작 진행의 저는 임화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